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는데 최근 3차례의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제부의 토의 사항 방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지만 미국 등 11개 나라는 이날 회의장 밖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외에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these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strongest terms. DPRK state media claim the launch was conducted to support testing of a reconnaissance satelli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xpressly prohibit the DPRK from conducting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is laun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resolutions and should be condemned by the Council. 11개국 대표들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공동성명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 등 3개 나라가 동참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Albania, Brazil, France, Ireland, Japan, Norwa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previously expressed our concerns clearly and unequivocally. The chorus of voices condemning the DPRK's action grows, as today we are joined by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발표된 3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이 매번 참여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이 참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11개 나라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 제재 체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면서 각국의 제재 이행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에 대해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28일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는 지역과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최신 발사 소식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적 긴장과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외관계청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의 또다시 이어진 미사일 발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은 즉각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8번째 무력 도발이자 7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자위대는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착되면 파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를 쏠 경우 무력 공격 상황에 대한 방어 작전 명령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만 어떤 경우든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서 방어작전 명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와 항공, 영해에 들어오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려왔으며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 그리고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엇 등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취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내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명 계좌를 통한 송금도 어려워져 현지 북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 세계 각종 제재가 본격화돼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루블화로 대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북한 당국에 보내왔던 러시아 내 북한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VOA에 전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28일 한때 달러당 120루블까지 올라 달러 대비 가치가 30% 폭락하는 등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본 루블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저기 달러만 딱 들여보내야 되니까 지금 좀 골 아플 겁니다. 그 관계자들. 웃긴다고 국가에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좋게 해주진 않을 거고 무조건 하라 하는 거니까. 예. 실제로 VOA가 27일 입수한 북한 당국의 문건 2022 전투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내 한 외화벌이 업체는 노동자 1인당 6,500달러를 여름까지 상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달러당 70루블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환율로 적용하면 노동자 한 명이 46만 루블을 바치면 되지만 지금의 환율로 달러당 110루블로 계산할 경우 71만 루블을 벌어야 상납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국가 계획은 무조건 외화인 달러로 바쳐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각각 부과된 올해 국가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한다고 못 받고 있어 책임자들이 상부에 해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엔 과거 최대 4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로 2019년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결의하면서 그 수는 줄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라 1,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러시아 현지 소식통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여러 위장 비자로 입국해 러시아에서 계속 외화벌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 26일 추가 압박 차원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경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의 대북 송금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프트는 11,000개가 넘는 전 세계 은행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하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스위프트 퇴출은 국제 금융 시스템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애들이 대체로 이제 강성은행이랑 이런 이제 특수은행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비밀내 지사들이 대표부가. 그러면 돈을 이제 그쪽에다 다 송금해 버려요. 그러면 강성은행에 있는 애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페이팔 계좌로 이제 쏘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달러 못 쓴다 하면 러시아에서 이제 송금하려는 돈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북한도 야단이죠. 갖다나 돈도 줄지만 돈도 이제 보내기가 힘들다 그 소리죠. I'm sure it's a lot of trouble because I'm sure they deal in dollars and they're losing. It does sort of show the vulnerability of the North Korean workers and their whole activity. 특히 브라운 교수는 사태 초기여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북한 업체들이 러시아 내 은행이나 업체로부터 부족한 상납금과 북한 내 특별 행사 때문에 빌린 달러도 꽤 있을 수 있어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경고했습니다. 과거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버시바우 전 대사는 2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틈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이미 최근 몇 주 동안 미사일 시험을 늘리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 사태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기를 바라고 러시아, 중국과 관여할 기회를 모색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강대국이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선 북한의 안보가 약화할 것이라는 점을 평양에 상기시켜야 한다면서 군사적 수단으로 주변국을 예속시키는 것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득을 보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의 외교 안보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같은 해킹 공격은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1일 한국의 군사 연구 분야 동북아 평화협회를 사칭해 외교 안보 분야 종사자들에게 악성 워드 문서가 배포됐으며 이번 공격 양식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 유형으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사용하던 감염 수법과 100%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형적인 이메일 스피어피싱 수법을 활용해 악성 문서에 별도의 암호를 설정한 뒤 수신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메일을 전달했으며 문서를 열람하면 매크로 명령이 작동해 해외 명령 제어 서버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월부터 한국 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연계 사이버 위협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양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이메일은 반드시 확인 후에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